지난 2022년 4월의 첫 토요일에는 1976년 개봉했던 영화 택시 드라이버와 2019년 개봉했던 영화 아이리시맨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택시 드라이버는 마틴 스코세이지 연출, 폴 슈레이더 각본의 1976년 범죄 드라마 영화입니다. 스코세이지와 그의 영화 비열한 거리에 출연했던 로버트 드 니로가 두 번째로 함께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전쟁 종전 직후의 미국을 배경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며 뉴욕 맨해튼의 뒷골목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퇴역군인 트래비스 비클의 방황과 혼란을 그린 작품입니다. 제29회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던 명작입니다. 아이리시맨은 2019년 개봉한 미국의 한 전설적인 범죄자의 전기 영화입니다. 역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작품이며 스티븐 제일리언이 각본을 썼습니다. 로버트 드 니로, 알 파치노 등이 출연합니다. 찰스 브렌트의 논픽션 페인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소를 바탕으로 마피아 살인 청부업자 프랭크 시런의 시점에서 1940년에서 1950년대 미국 노조운동의 거물 지미 호파 트럭 노조위원장 실종 사건의 전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 뉴욕 영화제 개막장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11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두 영화 사이에는 43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우선 1976년 택시 드라이버에 출연했던 로버트 드 니로와 2019년 아이리시맨에 출연했던 로버트 드 니로의 남성적인 매력을 비교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1943년생이니까 32세 때 택시 드라이버에 출연했었고 75세 때 아이리시맨에 출연했던 것입니다. 올해 2023년 가을에 만 80세가 되는 로버트 드 니로, 여전히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매력적인 남성의 얼굴입니다. 택시 드라이버에는 1962년생인 조디 포스터가 조연으로 등장하는데 풋풋하고 상큼했던 시절에 조디 포스터를 바라보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범죄를 다룬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TV 프로그램 중 제가 오랜 세월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SBS가 매주 토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성악설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욕망을 방임해 두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수양은 사람에게 잠재해 있는 것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가르침이나 예의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쌓아 올려져야 한다고 합니다. 범죄를 다룬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다큐멘터리들은 저로 하여금 성악설을 신봉하게 합니다. 인성론이란 사람이 본래 타고난 성품은 정해져 있다는 관점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사고로부터 발전해온 인성론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지어질 수 있는데, 인간의 본성은 성하다는 성선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성악설, 그리고 사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백지상태라는 성무선악설 등이 그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에 관한 이론들을 체계화한 것이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성은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 사람이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맹자는 이것을 선이라고 본 것입니다. 맹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도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어도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역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해 인간의 성품은 악하다, 선한 것은 위설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라는 것입니다. 성악설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욕망을 고찰하고 그것을 방치해두면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치하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수양은 사람에게 잠재해 있는 것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가르침이나 예의에 의해 후천적으로 쌓아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어느 날 밤에는 아내와 함께 99분 동안 넷플릭스로 일본 영화 모리의 정원을 감상했습니다. 햇살과 바람과 새소리 등 자연의 아름다움이 담긴 화가 모리의 정원. 2018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는 다만 국내에서는 2020년 봄에 개봉했다고 합니다. 극장을 찾은 관객은 겨우 3,274명이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정원을 벗어난 적이 없는 화가의 일상을 잔잔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화가는 아내 히데코와 함께 조용히 살면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것들만 보고 싶지만 그의 정원에 자꾸만 예기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부부는 피곤해합니다. 구마가이 모리카즈는 1880년에 출생해서 1977년에 사망한 일본의 서양화가입니다. 그는 평생을 자연, 곤충, 그리고 동물, 식물 등을 주로 그렸는데 단순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76세가 되던 해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 서 있으면 어지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여행과 외출을 단념하고 30평 정도 되는 각종 식물이 울창한 집 마당에서 자연 관찰을 즐기는 나날을 보내다가 노쇠와 폐렴으로 9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하기 직전까지 주로 낮에는 정원에서 소일을 하다가 해가 지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일본 미술사에서 대표적인 야수파 화가인 구마가이 모리카즈. 화풍은 점차 단순해져 말년에는 추상회화에 근접했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즐긴 괴짜 화가로 일본 화단에서는 신선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화가는 87세가 되던 해와 92세가 되던 해 두 번이나 일본 정부가 주는 문화훈장을 사양했습니다. 훈장을 받게 되면 언론인 등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싫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망하기 1년 전인 1976년 고향인 기후현 에나군 스키마치에 구마가이 모리카즈 기념관이 설립되었습니다. 화가는 사실화에서 출발해 표현주의를 거쳐 마침내 구마가이 스타일이라 일컬어지는 독특한 양식을 창조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형태와 그들을 둘러싼 윤곽선, 그리고 평면적인 화면 구성을 지닌 추상도 높은 구상회화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자신을 살리는 자연스러운 그림을 그리면 된다. 천한 사람은 천한 그림을 그리면 되고 바보 같은 사람은 바보 같은 그림을 그리면 되고 서투른 사람은 서투른 그림을 그리면 된다. 라고 하며 결국 자기를 살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구마가이 모리카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었고 부끄러운 마음이 많은 사람이었으며 사양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었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이었습니다.